매년 수백 유로를 들여 틀밭을 만들고 비싼 흙을 채우고 수분이 금방 증발해 매일 물을 주면서도 연말에는 이것이 정말 최선의 해결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틀밭이 정원 가꾸기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공동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입증되었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으며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고 틀밭 정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확량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급자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완성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더 이상 슈퍼마켓에 의존하고 싶지 않거나 정원에서 진정한 회복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식량을 재배하는 여러분의 방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핥기식 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견고한 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해줄 시스템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공급망은 취약해졌으며 우리가 의존해온 시스템이 더 이상 생각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원 가꾸기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음식을 직접 재배하고 싶어하며 산업계는 이를 포착했습니다. 틀밭은 완벽한 해결책으로 마케팅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깔끔하며 현대적이죠? 네, 틀밭도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부모님과 그 윗세대들이 플라스틱도, 구매한 목재도, 끊임없는 흙 보충도 필요 없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요. 이 방법은 휘겔 쿨투어라고 불리며 농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휘겔 쿨투어는 말 그대로 언덕 재배를 의미합니다. 유기물, 특히 나무를 긴 언덕 모양으로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시스템입니다. 이 언덕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 수년 동안 영양분을 배출하고 물을 저장하며 식물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미세 기후를 조성합니다. 중부 유럽에서 이 방법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동유럽, 알프스, 카르파티아 산맥 등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 자연이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 방법을 호에커라고 불렀고 독일에서는 고사목 틀밭이라 불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산악농부들이 이 방법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지식이 거의 사라졌을까요?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립 키트도 나사도 매년 채워넣을 흙도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순하며 근본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에 의존해 번영하는 경제체제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품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120바는 240cm 크기의 낙엽성 목재 틀밭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200에서 400유로가 듭니다. 여기에 채울 흙은 약 350주 600리터가 필요합니다. 고품질 틀밭용 흙은 40리터당 10주 20유로 사이입니다. 즉, 처음 흙을 채우는 데만 90주 300유로가 든다는 뜻입니다. 틀밭 하나에 최소 300주 700유로를 쓰는 셈이죠. 3주 5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나무는 썩기 시작해
보충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밭 하나에 1000유로 이상을 쉽게 투자하게 됩니다. 반면 휘겔 쿨투어는 여러분이 수집한 나무와 노동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숲이나 나무가 있는 부지에 접근할 수 있거나 가지를 처분하고 싶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재료비는 0유로입니다. 나무를 사야 하더라도 20년 동안 유지될 휘겔 쿨투어 재료비로 50추 100유로면 충분합니다. 흙은 정원이나 공사장 혹은 퇴비 더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토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흙이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존적인 소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생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휘겔 쿨투어가 단순히 틀밭의 대안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수분 저장이며 이 부분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틀밭은 기본적으로 지면 위에 서 있는 흙 상자입니다. 즉, 흙이 모든 방향에서 공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름의 틀밭은 오븐처럼 가열됩니다. 나무든 금속이든 측벽은 열을 내부로 전달합니다. 높은 위치 때문에 바람이 사방에서 흙을 훑고 지나가며 수분을 앗아갑니다. 수분은 더 빨리 증발합니다. 식물은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온이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에는요. 저는 수십 명의 틀밭 정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7월과 8월의 물주기는 매일 반복되는 고역이 된다고요. 어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이는 높은 물 소비량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휴가를 가거나 아프거나 그저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때 여러분의 식물은 고통받습니다. 단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아 토마토가 말라 죽은 틀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 이틀 말입니다. 휘겔 쿨투어는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언덕 내부의 나무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나무, 특히 포플러, 버드나무, 오리나무 같은 연목은 자기 무게만큼의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의 신선한 포플러 나무는 무게가 400-500kg 정도이며 200-3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길이 6m, 폭 1.4m, 높이 1m의 휘겔 쿨투어 언덕에는 약 2세제곱미터의 나무가 들어갑니다. 이는 400-600리터의 수분 저장 용량에 해당합니다. 물탱크나 용기가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가 썩으면서 그 구조가 변합니다. 다공성 스펀지처럼 변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수분 저장에 완벽합니다. 분해 과정이 잘 진행된 2-3년 후에는 썩은 나무가 신선한 나무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빨아들이고 수주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일종의 천연 스펀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모세관 작용은 물을 위로 끌어올려 식물의 뿌리 부분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브란덴부르크의 한 정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6년 전에 세계의 휘겔 쿨투어를 만들었습니다. 큰 나무들조차 가뭄 스트레스를 받고 농부들이 더 이상 논밭에 물을 댈 수 없었던 2018년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휘겔 쿨투어에 딱 3번 물을 주었습니다. 넉 달 동안 단 3번 말이죠. 그의 이웃 틀밭 정원사들은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토마토는 2m 넘게 자랐고 10월까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시스템이며 마법이 아닌 물리학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양역학입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틀밭에서는 흙을 채우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면 한두 시즌 후에 비료를 주거나 새 흙을 채워야 합니다. 이는 선형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주고 식물이 가져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기물이 소진되면서 흙이 주저앉습니다. 3년 후에는 원래 부피의 70%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채우고 비료를 주고 다시 투자해야 하죠. 휘겔쿨투어는 재생 시스템입니다. 내부의 나무가 썩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수년, 굴굽은 통나무의 경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름 30cm의 오크나무가 완전히 썩는 데는 15to 20년이 걸립니다. 너도밤나무는 약 10to 15년, 포플러나 버드나무 같은 연목은 5to 8년으로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속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영양분을 지속적이고 천천히 방출한다는 뜻이니까요. 나무가 썩으면서 나무 속에 갇혀있던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모든 미량 원소가 방출됩니다. 1세제곱미터의 나무에는 약 2to 4kg의 질소, 0.5to 1kg의 인, 1to 2k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년에 걸쳐 방출됩니다. 느리고 꾸준하게 식물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영양소 용탈도, 과다 시비도, 결핍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열이 있습니다. 유기물의 분해는 발열 과정입니다. 열이 방출되죠. 갓 만든 퇴비더미에서는 60, 70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휘겔쿨투어에서는 그 과정이 더 느리지만 여전히 측정 가능합니다. 봄철 일반 노지의 토양 온도가 8도 10도일 때 휘겔쿨투어 내부 온도는 12도 15도에 달합니다. 이는 3도 4주 더 일찍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릴 때도 언덕의 장열이 뿌리를 보호해 줍니다. 수확 기간을 2도 3주 더 늘릴 수 있죠. 이를 합치면 연간 6도 8주의 재배 기간을 더 얻게 됩니다.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기후 속에서 이는 금값과도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무가 썩으면서 부엽토가 생성됩니다. 그냥 부엽토가 아니라 안정적인 영구 부엽토입니다. 이 부엽토는 곰팡이, 박테리아, 토양 미생물이 나무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이 흙은 검고 부슬부슬하며 숲속의 흙냄새가 납니다. 양이온 교환 용량, 이를 높아 영양분을 붙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토양 구조를 개선해 점토질 토양은 부드럽게 만들고 사질 토양에는 구조를 부여하며 탄소를 격리합니다. 5년 후 휘겔쿨투어의 토양은 너무나 비옥해져서 비료가 거의 필요 없게 됩니다. 제 정원에도 8년 전에 시작한 휘겔쿨투어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퇴비나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예초한 풀로 멀칭만 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토마토는 매년 더 풍성해지고 호박은 더 커지며 감자는 더 많이 열립니다. 흙이 너무나 살아있어서 손으로 30cm 깊이까지 저항 없이 파낼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스스로 일하게 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공간 활용과 식재 면적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틀밭은 평평합니다. 바닥 면적이 곧 식재 면적이죠.
틀밭이 1.2조 2.4m라면 2.88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집니다. 같은 바닥 면적에 높이 1m인 휘겔쿨투어는 경사진 형태 덕분에 약 4.5제곱미터의 표면적을 가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40% 이상의 식재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휘겔쿨투어의 강면은 서로 다른 미세 기후를 제공하며 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생산성은 배가 됩니다. 동서 방향으로 놓인 휘겔쿨투어의 남쪽 면은 햇빛을 가득 받습니다. 따뜻하고 더 빨리 건조되며 열을 좋아하는 작물에 완벽합니다. 이곳에는 토마토, 고추, 가지, 멜론, 호박을 심습니다. 이 식물들은 열과 햇빛이 필요하며 뿌리가 약간 건조한 것도 잘 견딥니다. 경사진 남쪽 면은 바로 그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쪽 면은 더 시원하고 습합니다. 간접광을 받죠. 아침에는 해가 들지만 정오에는 언덕 꼭대기 덕분에 그늘이 집니다. 수분이 더 천천히 증발하고 오래 유지됩니다. 이는 더위에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작물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상추, 시금치, 근대, 루꼴라, 아시아 채소 등입니다. 한여름 평지에서 상추가 꽃대를 올리고 2주 만에 쓴맛이 날 때 휘겔쿨투어의 북쪽 면에서는 여름 내내 아삭한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 휘겔쿨투어 북쪽 면이 상추를 위한 완벽한 미세 기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5월부터 9월까지 결구 상추를 수확합니다. 언덕의 꼭대기인 능선은 가장 건조합니다. 물이 빨리 증발하고 배수가 완벽합니다. 이곳은 허브를 위한 자리입니다. 타임, 로즈마리, 세이지, 오레가노, 라벤더 등입니다. 이 지중해성 식물들은 뿌리가 젖는 것을 싫어합니다. 휘겔쿨투어 능선에서 이들은 완벽한 조건을 찾게 됩니다. 풍성하고 향기롭고 튼튼하게 자라며 보기도 좋습니다. 능선에 타임과 라벤더가 만개한 휘겔쿨투어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언덕의 하단, 즉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가장 습합니다. 물이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흙은 항상 약간 축축합니다. 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에 완벽합니다. 애호박, 호박, 오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식물들은 잎이 거대해서 수분 증산량이 엄청납니다. 지속적인 수분이 필요하죠. 휘겔쿨투어 하단에서 이 식물들은 여러분이 매일 물을 주지 않아도 필요한 수분을 얻습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휘겔쿨투어 위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식물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을 단순히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지능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햇빛, 그늘, 수분, 배수 등 언덕의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퍼머컬처입니다. 자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임을 우리가 망각하기 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성공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온 방식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장기적 지속성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단기 처방과 장기 시스템 사이의 극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무 틀밭은 목재 종류와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5-10년 정도 유지됩니다. 낙엽송은 소나무보다 오래 가지만 결국 썩습니다. 판자가 휘고 구조가 불안정해지며 나사가 녹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수리할지 새로 만들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 다 돈과 시간이 듭니다. 플라스틱 틀밭은 15-20년으로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흙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가소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햇빛에 풍화되어 부서지고 갈라지며 결국 폐기해야 할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요? 휘겔 쿨투어는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나무가 필요한데 이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를 베었거나 베어야 한다면 통나무가 생깁니다. 근처에 숲이 있다면 아무도 쓰지 않는 쓰러진 나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산림관리인들은 폭풍에 쓰러진 나무나 간벌재를 누군가 치워주는 것을 반기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녹지관리소에서도 처분하고 싶어하는 녹색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사야 하더라도 비용은 미미합니다. 이미 썩기 시작해서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는 휘겔 쿨투어에 완벽하며 종종 공짜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제 마지막 휘겔 쿨투어를 만들 때 저는 나무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과일나무를 전정했는데 5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8m 길이의 휘겔 쿨투어를 만들 충분한 재료를 얻었습니다. 흙은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를 파내며 나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흙을 처분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것을 실어왔습니다. 비용은 0원이었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초기 비용에 있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틀밭은 새로 교체해야 하지만 휘겔 쿨투어는 더 좋아집니다. 첫 해에는 시스템이 적응 중이라 생산성이 가장 낮을 수 있습니다. 2년째부터 본격적인 분해가 시작되며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3년째의 정점에 도달하며 이 정점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유지됩니다. 저는 15년 동안 유지되면서 여전히 생산적인 휘겔 쿨투어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무가 가라앉아 언덕은 낮아졌지만 흙은 너무나 풍부하고 살아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틀밭 하나에 2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1,500투 3,000 유로에 달합니다. 제작비, 흙, 보충비, 잠재적 재구축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같은 기간 휘겔 쿨투어는 약 100유로와 여러분의 노동시간 정도만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시간당 20유로로 계산하고 이틀 동안 작업한다고 해도 400유로입니다. 틀밭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후 여러분은 단순히 돈만 아낀 것이 아니라 자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생태적 지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원사가 보이지 않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틀밭은 고립된 시스템입니다. 그 안의 흙은 주변 땅과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틀밭 바닥이 뚫려 있다면 지렁이가 아래에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틀밭은 주변에 살아있는 토양과 분리된 섬과 같습니다. 필요한 미생물은 퇴비, 멀칭 또는 비료를 통해 인위적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휘겔 쿨투어는 살아있는 토양의 일부입니다. 섬이 아니라 같은 생태계 안에 둔덕일 뿐입니다. 흙 속에 사는 생물들이 안으로 이동해 들어옵니다. 지렁이는 바닥에서부터 흙을 뚫고 나무 속으로 터널을 만듭니다. 그들은 유기물을 아래로 옮기고 흙을 위로 가져오며 모든 것을 섞어줍니다. 그들의 배설물인 분변토는 가장 가치 있는 비료 중 하나입니다. 잘 정착된 휘겔 쿨투어에서는 지렁이가 떼지어 발견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니 제 휘겔 쿨투어의 흙 한 삽에는
평균 10주 15마리의 지렁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토양이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렁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나무는 곰팡이를 끌어들입니다. 곰팡이는 분해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면서 그들은 균사체라는 실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휘겔 쿨투어 전체에 퍼뜨립니다. 이 균사체는 단순히 분해자일 뿐만 아니라 운송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식물의 뿌리와 연결되어 균근 공생을 형성합니다. 곰팡이는 토양과 썩어가는 나무에서 얻은 영양분과 물을 식물에 주고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곰팡이에게 줍니다. 이는 서로가 이득을 얻는 파트너십입니다. 이러한 균근 네트워크는 식물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균근이 있는 식물은 곰팡이 실이 뿌리 혼자일 때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가뭄을 더 잘 견딥니다. 곰팡이가 식물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메신저 물질을 생성하므로 질병에도 더 강해집니다. 균근 없이는 도달할 수 없었을 영양소에 접근할 수 있어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곤충과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 휘겔 쿨투어 속의 나무는 딱정벌레 유충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딱정벌레 종이 썩은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유충들은 나무를 갉아먹으며 조각내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꽃무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종이 썩은 나무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나무를 분해하는 동안 그들 자신은 새, 고슴도치, 뒤쥐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먹이 사슬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휘겔 쿨투어에는 나무 조각 사이사이에 틈새처럼 숨을 곳이 많아 먼지벌레들이 이사옵니다. 먼지벌레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민달팽이, 달팽이 알, 진딧물 등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먼지벌레 유충 한 마리가 평생 수백 개의 달팽이 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원에 먼지벌레가 있다면 달팽이 퇴치제가 필요 없습니다. 거미는 식물 사이에 거미줄을 쳐서 파리, 모기, 진딧물을 잡습니다. 두꺼비와 도마뱀은 언덕의 구멍 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밤마다 달팽이와 곤충을 사냥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이 서식지는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해충은 유익한 곤충에 의해 억제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워낙 높아 특정 생물이 독점할 수 없으므로 질병도 퍼지지 않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휘겔 쿨투어는 여름이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벌, 뒤형벌, 꽃등에 등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밤에는 두꺼비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는 식물 사이에서 곤충을 찾는 산새들을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생태계이며 정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적응성입니다. 틀밭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크기로 구매해야 하죠. 설명서에 따라 만들어야 하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휘겔 쿨투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나 테스트용으로 높이 50cm, 길이 2m의 작은 언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간과 나무가 충분하다면 높이 1.5m, 길이 10m의 거대한 언덕을 쌓을 수도 있죠. 여러 개의 작은 언덕을 만들거나 하나의 큰 언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선이나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선 차단용 울타리나 경계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틀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따릅니다. 휘겔 쿨투어는 점토질, 사질, 자갈밭, 심지어 초지 위에도
아래 땅을 일구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정원 흙이 너무 단단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 위에 휘겔쿨투어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가 구조를 만들고 분해 과정이 아래 흙을 부드럽게 하며 지렁이가 뚫고 다니면서 몇 년 후에는 딱딱했던 점토질 흙도 갑자기 비옥해집니다. 홍수 위협이 있는 지역이라면 휘겔쿨투어가 높은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비싼 틀밭 구조물 없이도 식물들이 높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20치 30cm 높이의 침수 상황에서도 휘겔쿨투어 위의 토마토는 안전하지만 평지밭에서는 물에 잠겨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휘겔쿨투어는 역동적입니다. 첫 해에는 높고 가파릅니다. 3년 후에는 나무가 썩으면서 주저앉아 더 낮아지고 형태가 변합니다. 10년 후에는 완만한 언덕이 되어 거의 평평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새로운 층을 쌓아 다시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두어 그 자리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료를 많이 줄 필요 없이 그곳에서 일반적인 농사를 이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대부분이 간과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부분인 휘겔쿨투어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만 평범한 밭과 수년간 여러분을 먹여 살릴 밭을 가르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동서방향으로 배치하여 언덕의 남쪽 면이 최대한의 햇빛을 받고 북쪽 면은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원 형편상 어렵다면 남북 방향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흙은 필요 없지만 물고임은 피하십시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는 곳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휘겔쿨투어는 물을 저장하지만 침수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 곳밖에 없다면 먼저 배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도랑을 파거나 거친 자갈로 배수층을 만드는 식으로요. 그 다음 설치할 바닥 면적을 표시합니다. 휘겔쿨투어는 폭이 1.2추 1.6m를 넘지 않아야 밭을 밟지 않고도 양쪽에서 손쉽게 손이 닿습니다. 길이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3m짜리도 봤고 20m가 넘는 것도 봤습니다. 제 것은 길이 8m, 폭 1.4m, 높이 약 1m입니다. 시작하기에 좋은 크기죠. 어떤 사람들은 표시한 자리의 흙을 20도 30cm 깊이로 파냅니다. 이렇게 하면 언덕을 덮을 흙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언덕이 땅 속에 좀 더 깊이 박혀 안정감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땅 위에 직접 쌓아도 됩니다. 저는 두 방식 모두 해봤고 둘 다 잘 작동합니다. 땅을 판다면 파낸 흙은 옆에 두십시오.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제 나무를 넣을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굵은 통나무나 가지를 기초로 사용하십시오. 나무가 굵을수록 시스템은 오래갑니다. 지름 30cm 통나무 하나가 10cm 가지 3개보다 낫습니다. 왜일까요? 굵은 나무일수록 더 천천히 썩으며 더 오랫동안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꺼운 조각들은 언덕의 중앙, 즉 가장 높아질 부분에 둡니다. 작은 가지들은 옆면에 둡니다. 어떤 나무를 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든 괜찮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포플러, 버드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같은 연목은 5토 8년 안에 더 빨리 썩습니다. 영양분을 더 빨리 방출하므로 빠른 결과를 보고 싶을 때 좋습니다. 오크, 너도밤나무, 물풀의나무, 단풍나무 같은 경목은 10토 20년으로 천천히 썩습니다. 장기적인 시스템에 더 좋죠?
소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는 그 중간인 8토 12년 정도입니다. 침엽수는 처음에 수지 성분 때문에 약간의 항균 효과가 있어 식물의 곰팡이 질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부 처리된 나무, 페인트 칠해진 나무, 화학 물질이 묻은 나무는 피하십시오. 정원에 독소를 들여놓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한 나무도 완벽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선한 나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나무에는 이미 곰팡이가 살고 있습니다. 분해 과정이 더 빨리 시작되고 영양분도 더 일찍 이용 가능해집니다. 통나무를 언덕 길이를 따라 평행하게 놓거나 격자 모양으로 쌓으십시오.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평행하게 놓으면 구조가 더 균일해지고 격자로 쌓으면 더 많은 틈새와 공기순환이 생겨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섞어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맨 아래층은 평행하게, 그 위는 가로질러서 다시 평행하게 쌓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통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빈 공간이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굵은 통나무 사이의 틈은 작은 잔가지나 막대기로 채우십시오. 나무가 빽빽하게 채워질수록 나중에 언덕 형태가 잘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채우지는 마세요. 적당한 틈새는 동물의 은신처가 되고 호기성 분해를 위한 공기를 제공하므로 좋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껍질도 시스템의 일부이며 함께 썩으며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가지를 파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너무 길고 다루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합니다. 통나무 그대로가 더 오래가고 더 많은 물을 저장하며 더 장기간 영양분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는 첫 번째 층으로 유기물을 덮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이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2층은 썩어가는 나무의 초기 질소 고착 현상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질소가 풍부한 재료여야 합니다. 뒤집어 놓은 때 너무 두껍지 않게 깐 예초한 풀, 너무 두꺼우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오리나무나 아카시아처럼 질소를 고정하는 나무의 잎,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반쯤 발효된 퇴비입니다. 쐐기풀이나 클로버처럼 질소가 풍부한 식물의 잔해, 가축의 분뇨도 좋습니다. 말똥, 소똥, 닭똥을 구할 수 있다면 환상적입니다. 2층은 언덕 전체에 10토 20cm 두께로 덮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나무 사이의 틈을 메워 나중에 흙이 아래로 쏟아지는 것을 막고 시스템에 질소를 공급합니다. 나무의 탄소 대 질소 비율 CNB에는 약 500더 1입니다. 나무가 썩을 때 미생물들은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질소층에서 질소를 찾지 못하면 주변 흙과 식물 뿌리에서 질소를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식물은 질소 결핍을 겪게 되죠. 질소가 풍부한 2층이 이를 방지합니다. 이제 흙을 덮을 차례입니다. 좋은 정원 흙이 있다면 완벽하지만 없다면 있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부지에서 나온 흙도 좋고 공사장에서 얻은 흙도 좋습니다. 흙의 질은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흙은 나무의 분해와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개선될 것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휘겔 쿨투어를 만들 때 인근 공사장에 터파기 흙을 썼는데 꽤 찰지고 척박한 흙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흙은 제 정원의 어떤 흙보다 더 검고 부드러우며 살아있는 흙으로 변했습니다. 흙층은 언덕 어디든 최소 20토 30cm 두께가 되어야 합니다. 능선인 꼭대기 부분은
좀 더 두껍게 40cm 이상 덮으십시오. 이곳에는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을 것이라 공간이 필요합니다. 측면에는 상추처럼 뿌리가 얕은 작물을 심을 것이므로 20cm면 충분합니다. 흙을 덮으면서 언덕 형태를 잡으십시오. 너무 가파르면 흙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30도, 45도 각도가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다독이고 삽으로 눌러 형태를 만드세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덕이 내려앉으면서 형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하신다면 마지막에 멀칭을 한 겹 덮어주세요. 칩, 건초, 예초한 풀, 나뭇잎, 우드칩 등이 좋습니다. 멀칭은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하며 토양 생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합니다. 저는 항상 휘겔쿨투어에 5토 10cm 두께로 멀칭을 합니다. 첫 해에 멀칭은 가라앉고 부분적으로 썩으며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무, 유기물, 흙으로 이루어진 언덕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기와 도움 인원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이 결과물은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분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첫 해에 언덕은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나무가 썩기 시작하고 틈새가 메워지며 흙이 가라앉으면서 높이의 20도 3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첫 해에는 분해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일부 식물이 예상보다 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적응 중이고 미생물이 자리를 잡으며 곰팡이가 퍼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해에는 까다롭지 않은 식물을 심으십시오. 감자가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감자는 거의 어떤 흙에서도 잘 자랍니다. 실수를 해도 잘 견뎌주죠. 뿌리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분해가 시작되며 발생하는 열의 혜택도 받습니다. 수확도 쉽습니다. 식물을 잡아당기면 감자가 따라 나오니까요. 호박도 첫 해에 아주 좋습니다. 호박은 뿌리가 거대해서 나무 속 깊이 침투해 나무를 분해합니다. 시스템에 균근균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큰 잎은 흙의 그늘을 드리워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호박은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처음 방출되는 영양분들을 잘 활용합니다. 2년째부터 시스템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분해가 본격화되고 영양분이 흐르며 수분이 충분해지고 균근이 정착됩니다.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2m 넘게 자랄 것이고 줄기는 굵어지며 7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 휘겔쿨투어의 토마토는 너무 커져서 밧줄로 고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식물 한 포기에서 20kg 이상의 열매를 수확했죠. 애호박은 괴물처럼 변합니다. 평지에서는 보통 6주만 지나면 흰가루병과 싸워야 하고 수확량이 급감하곤 하죠. 하지만 배수가 완벽하고 흙이 건강하며 균근의 도움을 받는 휘겔쿨투어의 애호박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건강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킬로그램씩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상추는 여러분이 먹어본 어떤 것보다 연할 것입니다. 제 휘겔쿨투어 북쪽면에서는 한여름에도 너무나 아삭하고 즙이 많아 방문객들이 제 정원에서 직접 딴 것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상추를 수확합니다. 비결은 미세 기후입니다. 상추를 망가뜨리는 정오의 뜨거운 열기 없이 더 시원하고 습한 환경이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해에도 휘겔쿨투어에는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 설치했다면 나무는 겨울 동안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입니다. 여름에 다른 정원사들이 매일 물을 줄 때 휘겔쿨투어 위의 식물들은 푸르고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극심한 폭염 때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년째부터는 물을 더 적게 줍니다. 썩은 나무는 신선한 나무보다 물을 더 잘 저장합니다. 균근 네트워크가 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합니다. 식물은 항상 수분이 있는 나무 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해에는 휘겔쿨투어에 물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전혀요. 오직 빗물만으로도 식물은 전통적인 밭에서 물을 주며 키울 때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해충은요? 질병은요? 여기 모든 문제에 대해 제품을 팔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해충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흙에서 자라는 약한 식물이 문제입니다. 휘겔쿨투어에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넘칩니다. 나무는 달팽이 알을 먹는 먼지벌레를 부릅니다. 유기물을 분해하는 노래기를 부릅니다. 진딧물을 잡는 거미를 부릅니다. 두꺼비는 틈새에 숨어 밤마다 달팽이를 사냥합니다. 새들이 와서 배추의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식물 자신도 영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더 건강합니다. 잘 영양을 섭취한 식물은 세포벽이 더 두껍고 2차 대사산물이 많으며 면역 체계가 강력합니다. 해충에게 덜 매력적이죠. 진딧물은 수액의 당분 함량이 높은 스트레스 받은 식물을 선호합니다. 건강한 식물은 영양 균형이 잡혀 있고 당분 함량이 낮아 진딧물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원도 완벽할 수는 없죠. 달팽이도 있을 것이고 흰가루병, 진딧물, 애벌레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훨씬 작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균형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딧물 군락이 생기면 사흘 뒤 무당벌레가 나타나 소탕합니다. 달팽이가 상추를 먹지만 휘겔쿨투어에 사는 두꺼비가 달팽이가 번식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정원에 어떤 화학제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달팽이 퇴치제도, 살균제도, 살충제도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정원이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휘겔쿨투어는 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휘겔쿨투어를 만들고 즉각적인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첫 해에 모든 것이 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죠. 휘겔쿨투어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예전에 알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시스템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휘겔쿨투어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당장 빠른 결과나 다음 시즌에 완벽한 수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 해의 시스템은 학습합니다. 미생물이 자리를 잡고 곰팡이가 퍼지고 분해가 시작되며 프로세스가 시동을 겁니다. 2년째에 시스템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이용 가능해지고 물이 저장되며 수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3년째부터 시스템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더 좋아지기만 합니다. 만약 3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대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수확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전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스템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당일 배송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 장기적인 순환 속에서 생각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가속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속도로 자랍니다. 흙은 수년에 걸쳐 발달합니다. 생태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내심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면 향후 20도 30년 동안 여러분을 먹여 살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3년을 투자할 용기가 있다면 그 투자는 수천 배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산적인 밭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한 조각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휘겔쿨투어는 물을 저장합니다. 비료값이 올라도 휘겔쿨투어는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합니다.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도 여러분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리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부분의 합보다 큰 시스템을 형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휘겔쿨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나무로 물을 저장합니다. 분해를 통해 영양분을 방출합니다. 그 형태 덕분에 더 많은 식재 면적을 제공합니다. 노출 방향에 따라 미세 기후를 만듭니다. 재료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집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균적인 틀밭과 같은 면적에서 60톨 80%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밭에 50시간을 쏟을 때 이 밭에는 1년에 단 10시간의 노동만 들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뭄, 폭우, 기상이변에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시장, 가격, 공급망으로부터 더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원에서 진정한 주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원에 4개의 휘겔쿨투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 길이 7m, 폭 1.4m, 높이 1m입니다. 바닥 면적은 40제곱미터 정도지만 언덕 형태 덕분에 60제곱미터의 식재 면적을 가집니다. 전략적으로 심습니다. 첫 번째 언덕 남쪽 면에는 토마토 12포기, 포기당 15토 20kg을 수확해 총 180토 240kg의 토마토를 얻습니다. 북쪽 면에는 상추를 순차적으로 심습니다. 2주마다 새로운 줄을 심어 5월부터 9월까지 끊임없이 수확합니다. 능선에는 타임, 로즈마리, 오레가노, 바질 같은 허브를 심습니다. 하단에는 애호박 4포기를 심어 포기당 10토 15kg을 얻습니다. 두 번째 언덕, 남쪽엔 고추와 가지, 북쪽엔 근대와 시금치, 능선엔 허브, 하단엔 호박 2포기. 각각 3토 5개의 큰 호박과 수많은 작은 호박들을 맺습니다. 세 번째 언덕, 남쪽엔 멜론과 오이, 북쪽엔 아시아 채소와 루꼴라, 능선엔 부추와 파슬리, 하단 멀칭 아래엔 감자를 심어 30토 40kg을 수확합니다. 네 번째 언덕, 실험 공간,
이국적인 작물이나 새로운 품종 등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심습니다. 모든 인치, 모든 미세구역, 모든 이점을 활용합니다. 3년 후, 이 4개의 휘겔 쿨투어는 같은 면적의 전통적인 틀밭 15개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물을 주지 않고도, 비싼 흙을 사지 않고도,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자연과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의 주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확량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휘겔 쿨투어를 만들 때 여러분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일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며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착취 대신 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기 실적이 아닌 순환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 빠른 해결책, 소비를 위해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가능해야 하고 싸고 편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목격하는 위기들을 초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져가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아 고갈된 토양. 결과는 생각지 않고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한 기후변화. 사소한 교란에도 무너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식량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들은 임시방편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토양 황폐화, 식량 시스템의 취약성, 생물 다양성 상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재고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지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휘겔 쿨투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팔려나가는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토양을 개선하고 탄소를 격리하며 서식지를 만드는 재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직해지겠습니다. 휘겔 쿨투어를 만드는 것은 육체 노동입니다. 50kg, 100kg 나가는 통나무를 나르게 될 것입니다. 술에 가득 흙을 싣고 몇 번이고 옮겨야 할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저녁이면 기진맥진하겠죠? 온라인으로 기성품 틀밭을 주문해서 차로 받아오고 1시간 만에 나사로 조립하는 것만큼 편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에 길들여졌고 그 편리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했고 벌어야만 하는 돈에 의존하게 했으며 우리 힘밖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독립성의 한 조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말을 투자해 육체적으로 일하고 손을 흙에 묻을 용기가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여러분을 먹여 살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기술을 얻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주식도, 금도, 보험도 아닙니다.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 자립에 대한 투자,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식량을 기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기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1000년 전에도 가치 있었고 오늘날에도 가치 있으며
100년 후에도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바꿉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큰 부분이 사라집니다. 실직,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취약하지 않습니다.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안정감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졌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지탱해 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무력하지 않다는 지식에서 옵니다. 이 안정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이나 결핍이 아닌 강점의 위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전망이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로워지며 자유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 취약합니다. 값싼 석유, 안정적인 정치 상황, 예측 가능한 날씨에 의존하는 길고 복잡한 공급망 말입니다. 가뭄, 홍수, 흉작 등 기후이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양은 재생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침식되고 있습니다. 해충과 질병에 취약한 단일 재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인구는 늘고 식량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생산적인 정원 하나하나가 거대한 시스템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기술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조금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듣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취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답을 찾고 행동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휘겔쿨투어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주말 하루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방금 중요한 것은 다 배우셨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휘겔쿨투어 틀밭을 만드십시오. 실수하고 거기서 배우고 다음번에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3년 뒤 언덕 위에 서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토마토를 수확할 때 몇 주 동안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흙을 손에 쥐고 지렁이가 가득하고 균사체가 얽힌 향긋하고 검은 생명력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 방식이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100년 전, 1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발견하기를, 자연이 최고의 스승임을 이해하기를, 진짜 시스템은 복잡할 필요 없이 그저 지능적이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종종 가장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갖췄습니다. 지침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작동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지식을 가져가십시오. 밖으로 나가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정원의 한 곳을 정하십시오. 나무를 모으십시오. 첫 번째 휘겔쿨 투어를 계획하십시오.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또 그 다음 발을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자신을 먹여 살리고 더 자립하게 해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휘겔쿨 투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하다는 것,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현대 세계가 거의 잊어버린 지식을 발굴합니다. 함께 미래를 심어봅시다. 다음 지식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지를 주목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이 운동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